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함수의 두 번째 내용이죠.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저는 계속 강조할 게 있어요. 바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계속 간단하게 쏙쏙 필요한 부분만 그릴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 x의 값의 범위가 만약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딱히 언급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2차 항의 최고차 항 부호가 양수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립니다. 그랬을 때요. 최대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여백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그리지 얘가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은 한도 끝도 없죠. 다만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를 수학에서는 아래로 블록일 때 최소값에 갖는다. x가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로 블록 그래프는 어떤 상황일까요? 위로 블록이라면 우리가 이게 땅굴 파고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을 어떤 값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올라가지 못하는 최대값,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는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에 따라서 최대 혹은 최소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요. 제가 만약에 얘 꼭지점의 좌표를 찍어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현재 괄호 안에 0으로 만드는 값, 즉 마이너스 2, 그때 얘가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찍고요. 지금 이게 그래프에 굉장히 다른 정보, 뭐 y절편까지 찍는다든지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최소값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순간 가장 아래로 내려가며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최대 최소는 y값을 말하는 거고 제한된 범위가 없는 문제라면 항상 꼭지점의 y좌표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6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에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시고 전개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와야 하는 거니 x제곱 전개해서 6x 나오려면 오히려 마이너스 2x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상수항은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빼놓으시고요. 얘 반띵을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집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의 전체 제곱이고 너는 전개를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3이 되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7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한 그래프이다 보니까 언제 가장 위로 올라가나요? x가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이게 맥시멈 최대고요. 최소값은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최소값은 없습니다.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최소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셔도 좋고 지금 얘가 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계방 정식 구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의 앞부분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함수에서 추계방 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차 함수는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여기 추계방 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해서 2분의 2가 돼서 x는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값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아래쪽으로 땅굴 파고 내려갔을 때의 y값이 1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1일 때, 축이 1일 때 최소값 1을 가지니까 1,1을 xy 자리에 대입해보면요. 1은 1 빼기 2 플러스 a다.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볼 친구들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 닫아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뒤에 a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우리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그 자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부분이 1이 되면 된다. 즉 a는 2다. 이렇게 구해도 똑같은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 혹은 최대값은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2a분의 마이너스 b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x는 1에서 최소값 2를 가진다라는 건 첫 번째. 일단 최소를 가진다라는 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블록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한마디로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1,2를 가진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차항 개수가 1일 때잖아요. 그럼 이차항 개수가 1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거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1,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얘 곱해서 2배하면 마이너스 2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3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보고 아래로 블록인 거 연상시키셔야 되고 꼭지점의 좌표라는 걸 돌려 말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2차 함수식 세우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만약에 최고치 한계수가 1이 아니라 만약에 뭐 5였다. 그럼 2차 함계수 5로 묶어내시고 1은 보고 반대로 x-1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y값이 2가 돼서 1,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위에 문제를 풀어드릴 때 계속 은연중에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제한된 범위가 없었다라는 말을 강조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셔야 돼요. 그럼 범위가 약간 제한이 되면 최대 최소가 꼭지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죠. 바로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x의 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요. 여러분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정말 물리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랑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뒤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좀 간단하게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X축, Y축까지는 제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2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것을 보고 아래로 블록만 제대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바로 축의 방정식으로 갑니다.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괜찮은데요. 축의 방정식 바로 가면 2a분의 마이너스 b 즉 4가 돼서 축의 방정식 2, x는 2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완벽한 선대칭 도형이 될 텐데 x는 2라는 선의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가 관찰할 부분은요. 0부터 3까지를 관찰하고자 해요. 여기 있는 2로부터 왼쪽으로 2칸 떨어진 x는 0 붙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x는 3까지만 관찰할 거고 의도적으로 얘 좀 멀리 그려줬고 얘는 좀 가까이 그려줬어요. 거리감 표시해주세요. 그림에 0과 3을 똑같은 위치에 쓰지 마시고요. 얘 왼쪽으로 2칸 떨어졌고 얘 한 칸 떨어졌으니까 이 높낮이 조절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젠가요 하면 x는 0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갔겠죠. 실제로 이 식에 0을 대입해보면 y값은 1이다 라고 나오고요. 최소값 구해볼 건데 최소값은 얘들아 물리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만 봤을 때 언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꼭지점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한 값이 최소였던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2, 2는 4, 2, 4, 8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로 다시 한번 14번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여전히 추계방정식은 2a분의 a 마이너스 b, 2a분의 a 마이너스 b, 즉 x는 2로 가고 있고요.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서 1까지입니다. x는 마이너스 1부터서 x는 1까지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언제 가장 물리적으로 위로 갔나요? 눈으로 보이죠? 바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1, 즉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언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나요? 하면 그냥 1을 대입했을 때 1 빼기 4 더하기 1 해서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똑같은 문제로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또 새롭게 바뀐다면 최대 최소도 바뀌겠죠? 지금 추계방정식 x는 2로 계속 가고 있었고요. 2부터 4까지잖아. 그럼 2부터 여기는 2부터 한 2칸 정도 떨어진 4까지 딱 여기 부분 막대만 봅니다. 다른 부분은 확인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은 x값에다가 4를 넣은 값이죠. 4, 4, 16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1이다. 최대값은 1이다 나오고요. 최소는 x값에다가 2를 넣어서 y는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다. 그래서 5 마이너스 8이다. 즉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를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에 역시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위로 볼록인 거 꼭 살려서 그래프 그려주셔야 되고, 얘는 바로 눈에 추계방정식이 바로 보이네요. 축 x는 마이너스 2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래요. 마이너스 1은 이 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정도 가고요. 1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 그래프만 볼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은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죠.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이고요. 제곱하면 1이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즉 2가 됩니다. 자, 최소값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3, 즉 마이너스 6이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25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데요. 추계방정식을 구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상수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축은 어차피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추계방정식을 바로 구해보시면 x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 즉 x는 1이 축입니다. 자, 그럴 때 제한된 범위가 1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간 x는 0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간 x는 2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죠. 이 참수는 이 축에 대해서 좌우로 접히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칸 한 칸 간 거면 얘는 똑같은 높낮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최소값이 3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물웅덩이 같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간 부분 바로 꼭지점이네요. 그래서 x는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3이 됩니다. x자리에 1 넣어보시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그게 최소값으로 3이 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 마이너스 1은 3이라서 따라서 k는 4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로 블록이니까 위로 블록 살리시고요. 추계방정식 바로 가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추계방정식의 x는 3인데요. 제한된 범위가 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4부터 오른쪽으로 4칸 간 7까지, 4부터 7까지 여기 그래프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x에다가 7을 대입한 순간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 대입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49 플러스 6, 7에 42 더하기 k고요. 그때의 값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은 어느 단원이든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식을 줬고 너는 계산만 했잖아. 이제는 식도 너가 세우고 계산도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어떤 뭐 둘레의 최대 최소 또는 어떤 도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뭐 이익의 최대 최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을 세울 때 팁입니다. 바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식을 세울 때요. x, y 이렇게 두 개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상의 y는이라고 했을 때 우변을 생각했을 때 우변은 꼭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어야 됩니다. 1차식 안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는 현재 배운 지식으로는 2차식이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식 세우는 거 연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30번 같은 문제는 이미 식이 나왔잖아.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 뭐 지면에서부터 초속 20m 이런 거에 너무 시선이 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 높이에 관한 식을 이미 어떤 뭐 물리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높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위로 블록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위로 블록하게.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갈게요. 축의 방정식. 현재 t축이니까 t로 갈게요. t는 2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t가 2. 아, 이 포물선은 t가 2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t가 2일 때 가장 최대가 됐을 때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2초였겠지만 지금 높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y는 t자리 2 대입하면 4, 5, 마이너스 20 플러스 40이라서 정답은 20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32cm인 철사를 제가 가지고요.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림 간단히 꼭 그리시고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건데 조심하세요. 32cm는 이 네 변을 다 합한 겁니다. 여기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한 건 16cm겠죠. 16cm에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니까 가로가 x면 세로는 16-x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세로의 길이는 16-x라고 써주시고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언급이 꼭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갑시다. 우리 길이의 세계에서는 음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는 클 거고 얘 x 이항하면 16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분명히 생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식 S는 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로를 x, 세로를 16-x라고 써놨기 때문에 x 곱하기 16-x라고 써주시고 전개하면 넓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다. 어때요? 우변이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죠. 저 지금 미지수 x밖에 안 썼고 최고차 2차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죠. 저 위로 블록 그래프 그리고요. 축의 방정식 세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결국 따라서 x는 8이다가 나옵니다. 그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자리 8에 대입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8 대입하면 마이너스 8, 8에 64. 그 다음에 8 곱하면 더하기 128이 돼서 정답은 6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잠시 끊어갈게요 여러분. x축을 수학에서는 식으로 y는 0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능령 붙여도 된다 했던 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나왔고요. 그때 그 교점에 x좌표가 나왔어. 이 x좌표는 의미가 이거의 두 근이고요.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3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갈게요. 두근의 합 A는 실제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B는 실제 두근의 곱 마이너스 15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5다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완성한 거예요.
식 완성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다. 이렇게 식을 완벽하게 구해냈고, 위로 블록이면서 추계방정식을 한번 따져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때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으로서 대입하시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5 따라서 y는 16이다 이렇게 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미 이 위로 블록 함수에서요. 그 x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5와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은 꼭지점, 즉 이둘의 평균에서 가지겠죠. 얘네들의 평균이라고 함은 더해서 일어나는 x는 마이너스 1을 수학에서 평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자, 5번에 가볼게요. 이차함수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얘가 이때까지 우리가 풀던 문제와의 차이점은 아래로 블록인 건 알겠는데 바로 추계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하니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x는 마이너스 a다. 즉 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최소값은 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값으로서 x자리 마이너스 a 넣어보시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로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게 m이라고 나왔네요.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러한 m을 봤더니 형태가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y는 이라고 바라보고 위로 블록 함수 갑니다. 위로 블록하면서 추계방정식 a는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즉 a는 3에서 축을 가지네요.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a 자리에 3을 대입한 값으로서 그때의 m 값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빼기 1. 그래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자, 아래로 블록을 일단 그리고요. 추계방정식을 가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가 축인데요. 마이너스 3은 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1은 좀 더 많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딱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겠죠. 대입해보시면 1 더하기 8 더하기 a, 즉 a 플러스 9가 최대고요. 최소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구간이죠. 3, 3은 9, 마이너스 8, 3, 24 플러스 a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나오죠. 수학에서의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9에서 a 마이너스 15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a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5를 한다. 그래서 a 없애고 2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수선의 발을 각각 BC라고 할 때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이라네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래. 그러면 일단은 이 둘레의 길이에 관한 식을 수학으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최소값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미지수 하나만 놓겠습니다. 저 만약에 a, 라고 놓으면 a 좌표는 a,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는 좌표를 놓고요.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는 건 이 좌표의 x좌표 a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이 좌표의 y좌표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둘레의 길이는 수학에서 어떻게 구하죠? 둘레의 길이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로 구합니다. 그러면 y는 2배의 가로의 길이는 a, 세로의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이 괄호 안일 거를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가 되고요. 2를 다 분배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8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블록 가고요. 축을 그렸을 때 a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10이다.
따라서 a는 2분의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언제 최소가 되냐? a가 2분의 5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한된 범위가 사실 있었거든요. 얘 0부터 3까지. 근데 0부터 3까지 당연히 무리 없죠. 이 사이에 최소값 2분의 5일 때 생기는 거 괜찮고요. 그때 최소값은 이 모든 식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한 값. 자, 2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겠고 빼기 10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8이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2분의 25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18입니다. 그러면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50 플러스 2분의 36이 되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25 더하기 36 즉 2분의 11이다. 이렇게 숫자 계산까지만 실수 없이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12번에요. 길이가 24cm인 철사를 구부려서요. 부채꼴을 만들었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 x 구해달래요. 그럼 x라고 놓으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라 여기도 반지름으로 x죠.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철사의 길이가 24cm였던지라 여기 구간은 24cm에서 2x를 뺀 나머지 부분일 거야. 절대 y 이런 문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식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중심과 크기 모르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너무 까마득하죠? 바로 2분의 1 RL입니다. 여기서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이 심플한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2분의 1 RL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도 분배하고 2분의 1부터 분배해보면 얘 지금 s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 지금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블록하면서 축의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x가 6일 때 최대를 가지겠다. 심지어 얘 영수고 얘 양수다 풀면 x는 0보다 크고 얘 풀면 x는 12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6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면 6을 대입하시면 되고 그 순간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6cm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 미지수 놓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봤어요. 이 미지수 놓는 방법이 약간 닮음이 많이 쓰이거든요. 방금 12번 문제도 그렇고 13번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그때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는 이 큰 삼각형과 닮음이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이거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얘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선택해 볼 건데 지금 이 큰 직각삼각형이 높이와 밑변의 길이 비가 현재 3대 4잖아. 3대 4.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3대 4가 될 거거든. 그러면 3대 4니까요. 선생님은 그냥 3x, 4x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3대 4의 길이비, 높이와 밑변이 3대 4. 그러면 여기 2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6-3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B 전체 길이에서 AE 길이를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의 범위를 찾으면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하니까 x는 말 그대로 양수고 6-3x는 0보다 작다. 즉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이 b를 x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저 이거 잠시 무시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넓이에 관한 식 세우셔야겠죠. 넓이 s는 가로 4x 곱하기 세로 6-3x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4x가 되겠죠. 자, 위로 블록하고요. 축의 방정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즉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선생님 원래대로 이 문제에서처럼 만약에 b를 x라고 풀면 미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를 x라고 뒀어요. 그렇다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를 x라고 지금 둔 거라 아까 지금 이거 대 이거가 3대 4였잖아. 그럼 여기 fc의 길이는 여기에 곱하기 3분의 4를 한 거라 여기가 3분의 4x가 되면서 얘가 8-3분의 4x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세로의 길이가 x고 가로의 길이는 8-3분의 4x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풀던지 간에 최종적인 정답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외우는 거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약간 그냥 교양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삼각형에서 끼어있는 넓이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 항상 평균에서 나옵니다. 평균이라고 하면 중앙값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저는 안 풀어봤어도 전체가 6일 때 절반 3이고 전체가 8일 때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10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없거나 쫓길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검토하실 때는 이런 도형에서는 특이한 뭔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보통 이 항상 절반에서 최대값이 생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능령 붙여야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고요. 능령입니다.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2라 그런 거야. 거리가. 제가 이 거리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두근의 차 공식 있다 했죠? 두근의 차 공식을 정말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두근의 차의 제곱은 두근의 합의 완전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 해서 여기 근계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가는 방법도 있죠. 저는 두근의 차 공식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의 뒷부분이죠. 그냥 a분의 1분의니까 안 쓸게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근의 차고요. 문제에서 2라고 나왔네요. 양변 제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4라고 나오면서 따라서 a제곱은 20이 나오고 4, 5, 20이라서 정답은 2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x축과 접하고 직선과도 접한대. 그럼 두 번 풀게. 일단 x축과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놓고 능령을 적죠. 얘가 접한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에 가진다는 겁니다. 짝수 판별식 갈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안 되고 딱 능령이어야죠. 첫 번째 식 b는 a제곱이다. 식 하나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얘랑 얘가 접한대요. 그들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교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한쪽으로 이항해보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a-1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얘도 짝수 판별식 갈게요. 얘만 쓰면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고 b 대신에 a제곱 넣어볼게. 이게 능령이어야 됩니다. 지금 a제곱 마이너스 근데 a제곱과 b가 서로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능령이다 나오고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2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라고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해서 정답은 2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요. x축과라고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능령을 붙여야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되면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럼 얘 4b를 이항해보면 기억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제곱이 4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항상 옳은 건데 b가 양수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나요?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 그려보시고 축의 방정식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그럼 틀렸네요. 2분의 마이너스 a에서 최소값을 갖지 2분의 a라고 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차 함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잘 봐. 얘가 지금 최소값을 가지는데 제한된 범위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최소값 가진다고 했고 완벽하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창의 개수가 1이었던 이 fx식이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었구나. 꼭지점이 2,-1이었구나 라고 읽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차계수 1이니까 딱히 묶을 거 없고 x-2의 완전제곱 -1 써야 되겠죠.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거 제곱하고 1 빼시면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아래로 블록 그리시고 여기 축의 방정식을 가시는데 x는 2에서 축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제한된 범위가 1부터 5까지라 1은 왼쪽에서 한 칸, 5는 축으로부터 3칸 떨어진 이 높낮이 차이 나게 그림 그려주시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누가 봐도 가장 높이 올라간 건 x가 5일 때죠. 그래서 x가 5인 순간에 넣어보시면 5 빼기 2, 즉 3이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갈 건데 물론 이거를 다 전개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형, 바로 치환하는 유형이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치환으로 풀어드릴 거고 이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다른 문제집 풀 때 치환하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치환이라는 거는 여기는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는 건데 보통 t로 많이 치환을 하거든요. 그럼 t로 바꿀 거예요. 즉 x-3이라는 걸 전 지금부터 t라고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new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학의 정석 책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서 새로운 범위를 남긴다라는 문장이 정말로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y는 그냥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변화하는데요. 이거를 푸는데 이 범위로 풀 수는 없잖아. x에 대한 범위로 t에 관한 식을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순간 범위가 새롭게 생겨야지.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고요. x-3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하면 돼서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는 거야. 그럼 일단 아래로 블록을 그려주시고 이 축의 방정식을 그려주시는데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즉 t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푸는 거야. 0부터 3이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3 왼쪽으로 2칸 간 거랑 0 오른쪽으로 1칸 간 거 이렇게 되겠지. 그때 최대값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 가지는 거라서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2다 라고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즉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값이 2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설령 여기 처음에 아무 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다른 문제를 푸실 때요. 혹시 여러분들이 치환한 어떤 식이 이 문제는 1차식이지만 한 문제에 관한 2차식이라면 아무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에 관한 2차식은 항상 최대 혹은 최소 즉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 문제에서 치환을 하는 순간 꼭 t에 관한 범위는 무조건 100% 구해놓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접하는 1차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식을 구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와 y축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y축에서 만난다라는 건 y절편이 똑같다라는 거고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이 3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2y와 2y를 갖다 놓고 한쪽으로 넘긴 식 써볼게요. 이쪽으로 넘겨오시면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새로운
교점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일단 이 둘이 서로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교점이 한 개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접합니다. 그러면 전개 안 하고 중학교 때 풀이 갈게요. 널 제곱한 게 16이라면 너는 뿔마 4였을 거다. 그러니까 4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였을 수도 있다. 그럼 m값은 1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었던 건 m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m이 1이라면 여기다 넣어보셔서 y는 1x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는데요. y는 이라고 정리하면 x-3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이 식의 최대를 구하래. 근데 이 자체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게 최대 최소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어야 되는데 얘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아니네. 그래서 이걸 한 문자로 바꿀 거야. y는 x-3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x는 y 플러스 3이라고 바꿔서 푸셔도 돼요. 저는 그냥 y에다 넣어보면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y 대신에 x-3이라는 걸 넣어볼게요. 이걸 새로운 y라고 규정했을 때 y는 2x 얘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블록 그리시고 x를 그리셔서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4다. 4에서 최대를 가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지금 이 문제는 딱히 제한된 범위가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가진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4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6, 4, 8에 32, 마이너스 9다. 정답은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제인데요. 닮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놓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지금 이듬해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30cm로 써질 수 있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밑변과 높이 b가 1대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1대1이라는 거를 적용해보면 여기 뒤에 있는 얘도 1대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가 x였기 때문에 여기 가로의 길이도 x야. 자, 그러면 여기는 30-x가 되고 똑같이 여기 30-x가 되겠지.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이 직사각형 현재 이 가로의 길이가 30-x에서 30-x를 더하면 60-2x가 되고 높이는 x가 돼. 넓이는 y는 이라고 선언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거와 이거를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0x다라고 쓸 수 있고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0보다 크고 얘를 풀면 3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위로 블록 쓰시고요. 축의 방정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다. 따라서 x는 15다라고 나오고 15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배의 225 더하기 60 곱하기 1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마이너스 450에 더하기 900이다. 따라서 정답은 45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의 최대값은 450이고 그때 x값은 x가 15일 때 가진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 단원이 끝났습니다. 최대 최소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요. 문제풀이 시작해 보시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당연히 중요하죠.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으로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서 최대 최소를 빠르게 찾는 방법도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책 메꾸고 채점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